안녕하세요. 몸 튼튼 내 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 팔꿈치 통증을 만드는 근육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에서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 손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살펴보았다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손바닥 쪽 근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손 바닥이 보이도록 움직일 때 회외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회내 근육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우리가 손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회내, 이렇게 하면 회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근육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근육이 작동하지 않으면 밥을 드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야지 젓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숟가락질도 하는데 우리 손에 마비가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또 우리 뇌신경에 문제가 와도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들의 손상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은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할 때 잡아주는 근육은 어떤 근육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내근의 위치입니다. 원회내근과 방형회내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원회내근은 위쪽에서 상완골의 팔뼈와 아래쪽 요골에 붙습니다. 방형회내근은 척골과 요골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매우 얇은 막같이 생긴 근육이어서요. 우리 여기 손을 보시면 살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근육이 있나 하실 텐데요. 네, 얇은 막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손을 사용하시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회내되어야 되고 손을 구부릴 수 있어야 우리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 역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관절과 손가락 관절들을 굴곡시키는 이 근육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측, 처축, 수근 굴근이 있고요. 천지 굴근, 장무지 굴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구부리고 손목을 구부리는 이런 동작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바닥이 뻣뻣하고 통증이 발생을 해요. 굴곡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요. 관절염이 훨씬 심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두 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관절은 노화에 의해서 약간씩 퇴화되고 좁아질 수 있지만요. 잘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잘 잡아주고 있으면 통증을 경감시키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굴곡근들의 위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곡근 역시요. 우리 손가락까지 내려오지만요. 이 손가락에는 건의 형태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근육들은 위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팔 앞쪽에 있는 요 통통한 부분들이 바로 근육의 위치입니다. 이 통통한 근육들을 잘 풀어주면 아래에서 건으로 붙어 있는 부분들이 타이트해지지 않고 쫙 늘어져 있기 때문에 손의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또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부위들이 피로도가 적기 때문에 관절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의 관찰 결과는 증상, 나의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는 비단 관절에만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파라핀도 많이 하고 하시면 관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관절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선 위쪽 팔에 있는 근육들이 잘 늘어나 주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굴곡근들이 무리가 될까요? 우리가 막 가위질을 계속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건을 쥐고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은 굴곡근들에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뭐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위질로 고추를 따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맛있는 게 쪄가지고 먹을 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손질을 하시는 거, 내 예상치 나의 근력보다 약간 무리를 하시게 되면 손이 아파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파진 손을 잘 풀어주면 되겠죠. 손이 뻣뻣해지고 손바닥이 아파오고 손가락이 불편해지신다면 풀어보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밀어서 이렇게 손이 굴곡지면서 아래쪽 굴곡근들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편안하게 오셨다가 다시 한번 밀어주시고, 편안하게 오셨다가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같이 10번만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또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보실 텐데요. 손바닥을 아래로 밀어주면 팔 안쪽 굴곡근들이 스트레칭 되게 됩니다. 손가락 4개를 스트레칭 시켜주시고요. 엄지 쪽도 함께 스트레칭 해줍니다. 방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과 엄지는 다르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팔 안쪽이 스트레칭 되도록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잘 되셨다면 이번에는 한쪽을 밀어주세요.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칭 되도록 밀어줍니다. 팔 안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면서 해주신다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프고 힘든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반복하시다 보면 더 잘 늘어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사님, 저는 스트레칭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손이 너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굴곡 근육들의 뭉침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 뭉친 근육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의 안쪽도요, 통통한 근육들이 있는데요.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들이 수근, 손목 굴곡근들입니다. 이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요, 움직이는 근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근육의 자리를 꼭 잡아보시면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 부위에 뭉침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을 잠시 누르고 가만히 계셔주세요. 혹시 손목 쪽으로 통증이 일어난다면 많이 뭉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누르고 시간을 잠시 머물러 주세요. 서서히 아픈 게 해결되면서 풀린다는 느낌이 받았다면 아래로 쓸어줍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굴곡근들입니다. 자, 이 부위에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구부리고 힘을 주시면요, 손가락이 수축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주세요. 통증이 있다면 잠시 머물러 줍니다. 뭉침이 풀렸다면 역시 아래로 스르륵 내려주세요. 잘 내려가지지 않는다면 로션을 바른 상태로 문질러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쪽에 통통한 부위, 손목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어디라도 눌러보시면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다면 어떤 부위라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풀린 다음에는 아래로 스르륵 내리고 위로 올려서 아래쪽을 스트레칭 시켜 주신다면 손목과 손가락 굴곡근들이 스트레칭과 이완 그리고 움직임의 회복까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쪽이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엄지손가락 굴곡근입니다. 제일 통통한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굴곡시켜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주세요. 우리의 손목을 회내시키는 근육은요, 생각보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손목의 통증을 만들지만 위쪽에서 잡아주시고 움직이며 근육을 확인해 주세요. 통증이 있다면 잠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회복이 되었다면 쓱 밀어주세요. 팔을 풀어주신 상태에서 팔을 넘겨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잘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을 다시 스트레칭 해봅니다. 풀어준 쪽 팔이 훨씬 더 잘 스트레칭 되시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편안하신가요? 네, 풀어준 쪽이 풀지 않은 쪽보다 편안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풀어주지 않았던 다른 쪽 손도 편안하게 뭉친 근육이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그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손바닥 쪽 팔을 가운데로 나누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신 다음에요, 그 모든 부분을 만져주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쓸어만 주셔도요, 우리의 근육들이 훨씬 더 잘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당겨 팔이 편안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팔을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스트레칭이 많이 되면 우리가 힘을 주려고 하였을 때 훨씬 더 잘 된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고요. 팔을 쓸어 주셨다면 마지막에 스트레칭 꼭 기억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힘이 없어졌을 때 아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손가락 근력 운동들을 하시는데요. 이때도 우리 팔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근력 강화보다는 잦은 힘에 의해서 뭉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건 매우 좋지만 손바닥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시다면 나의 손가락 굴곡근들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손이 아프다면 손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위쪽에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문제라는 거. 손이면 팔이면 위팔, 위팔이면 어깨, 순서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의 관절염도 예방하고 손의 통증, 손목의 통증을 예방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손을 꽉 쥐는 일이 없는지, 뭐 골프를 오래 치신다든지 아니면 등산 스틱을 너무 꽉 쥐고 계신다든지, 집에서 가위질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든지, 장시간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쥐는 근육들, 또 굴곡시키는 근육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이렇게 밖으로 회외에 돼 있는 것보다는 회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쥐고 있었다면 쥐지 않고 손을 풀어주시고, 스틱을 잡고 걸으셨다면 쉬는 때는 손의 이완을, 손가락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손목은 처지지 않게 중위 자세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손목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손목 통증, 손가락 통증, 관절염으로 더 많이 발전돼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손의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은데요. 우리 팔에 있는 굴곡 근육들을 잘 관리해서 손가락 통증도 없애고 추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손가락의 관절염을 더 증폭시키는 근육들이 있었습니다. 이 근육들은 어떤 근육이었을까요? 손가락 굴곡근들이었는데요. 굴곡근들이 더 강력히 굴곡되면 우리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피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손에 통증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은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지만 손바닥 쪽 팔에 붙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더 많이 뭉치고 더 많이 아파지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팔목의 위치와 우리 전완, 우리 아랫팔의 위치는 어때야 했나요? 더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관절염도 예방하고 우리가 계속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몸도 뇌도 더 건강해지겠죠?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